네, 오늘도 장렬하게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주말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요즘에는 그렇죠. 일요일마다 비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쉬는 좀 안 날마다. 좋았죠.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비바람인지 훈풍인지. 그러게 좀 애매하죠. 지난주 일단 짚어볼까요? 네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6월 공매도 재개설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주말에 밸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네. 짚어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실적 잘 나왔죠.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 자체가 많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았다는 거는 회사가 준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잘 나올 거라 기대하는 그거 수준보다 한 5% 6%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5% 6%잘 나온 게 서프라이즈다 할 수는 없죠. 아, 그쵸.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죠. 네. 5, 6%도. 근데 원래 가이드가 좀 높았기 때문에 5, 6% 높아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프라이즈는 기대보다 상당히 높을 때. 네. 그러니까 상당이란 말이 한 자리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날 뭐 장외에서 한 6% 올랐고 본장에서 10% 오르고 계속 갔잖아요. 네. 근데 넘버 자체는 한 6% 정도인데 컨퍼런스 콜 할 때 그 젠슨왕과 그 다른 분이 젠슨왕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내용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죠. 네. 기존에 만들고 있는 H백 호포 시리즈하고 네. 올 가을에 본격적으로 생산된 블랙웰 네. B 시리즈하고 새로운 걸 만들다 보면은 새로운 쪽 수요가 가니까 기존 수요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다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새로운 거는 lot of demand라고 했고 네. 여기도 탄탄하다니까요. 역시 독보적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 주가는 어저께도 금요일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좀 계속 오르는 요 트렌드는 가히 독보적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좋겠다. 부러워. 제가 젠슨 안, 하고 안 싶어요. 가졌어요. 한 주, 아, 두 주, 엔비디아를? 10주, 20주, 없어. 100주. 없어. 혹시라도 나중에 한 내려가면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면 네.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미국은 엔비디아 발로 간 거예요. 네. 직군도 가고 그쵸. 있고.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 가고 있죠.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거기는 1등인데 그렇다고 미국 시장에 20%를 차지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엔비디아 까라가 같이 움직여서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삼성전자 까라가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시총이 하이닉스보다 3.1배 높아요. 그쵸. 예전에는요 한 4배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흥으로 보고 하이닉스가 엄청 올라서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3.1대 잘못하면 3대 1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3.1대 1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한테 목매달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많잖아요. 그것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았죠. 삼성전자만큼 아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이 그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퍼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면- 좋은 주식이 많죠. 네. 뭐 변압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오늘은 또 신재생에너지 두산 에너비리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갑니다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장을 받치긴 하는데 끌어올린다고까지는 안 돼요. 유감스럽지만 그래서 코스피의 전망은 2,800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비중은 늘려야 돼요? 엔비디아 좋았잖아요. 반도체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체 하지 말고 AI 관련되는 거. AI 관련 반도체, 전선, 변압기 그렇죠. 이런 다 것까지요? 포함한 아, 데이터 센터. 그 한국과 미국하고 네. 한국이 우선이 아닐 것 같아요. 아, 미국이. 예,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미국이 한 16, 8 하면은 한국은 한 12, 3 네. 이런 정도로 네. 합해서 AI 관련되는 거 모두 통틀어서 30% 이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조금 더 딥하게 볼까요? 뭐 네. HBM 변수를 짚어보고. 뭐 HB 그러니까 한마디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올해 한 1,200억 불 가이던스 줬잖아요. 다음 네. 분기 그렇게 가이던스도 높겠죠. 높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1,200억 불 정도 수준의 매출 추정이 이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30% 이상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목표 주가는 한 1,500억 1,500불 정도는 나와요. 스탁 스플릿 하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한 2, 3년까지 간다고 하면은 2,000불도 불가능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짧아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30% 계속 성장하고 마진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60% 후반대인데 경쟁이 들어오더라도 한 5, 60%는 유지하고 네. 30% 성장하면은 한 3, 4년 그걸 땡기면은 2,000불도 가능합니다. 아,
AI 쪽을 담아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간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엔비디아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 저기 6월 15일 날그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포함한 거 등에서 한미반도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꼬꾸라지면은 네.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만약에 10% 갖고 있다면 네. 요거 합한 것도 10% 이내로 하는 아. 거니까 이쪽 비중이 조금 더 맞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딥하게 짚어보자면 HBM 관련해서 좀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HBM 변수는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페일이냐 아니냐 지금 약간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첫 번째 요구한 거에 대해서 샘플을 줬는데 네. TSMC가 실제 심사보잖아요. 파운드리를 계산을 하니까 그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겠죠. 그거 삼성전자 경쟁사라서 누르는 거 아니에요? TSMC가? 그거는 알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네.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낸드 뭐 사가고 할 때 휴대폰도 애플하고 경쟁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안 사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 사야지. 필요하면 사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애플이 휴대폰 만들 때 휴대폰 경쟁하는데 삼성한테서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아. TSMC도 자기네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로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지금 충족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너네 뭐다 그러고 뭡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인 거고 어쨌든 사게끔 만들 정도로 품질이 이거야. 영어에서 정한데 fail이란 말은 앞에 fail이라는 것은 fail은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가 워낙 성공 실패인데 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fail to meet required specification이에요. 스펙이라는데 네. 요구되는 스펙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네. 뭐뭐 하지 못했다는 걸 영어로는 뭐 fail to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fail하면 실패, 끝났다, 이런 거 이렇게 같잖아요. 보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건 그렇게 당하죠. 정확하게는 fail to meet required spec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보완인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리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모르는 거죠. 거기에 퀘스천 마크는 여전히 있어요. 네. 그 주가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이거 몇 달째 근데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안 가면은 하이닉스만 혼자서 25만 원 간다서 해도 시가총액 3분의 1이잖아요. 네. 장이 2,900, 3,000 갈 것은 끼껏해 2,800, 2,750밖에 못 간다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돌아와야 돼요. 또는 금리 인하가 2번 일어난다라고 마음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2번은 해. 네. 9월하고 12월 2번. 네. 삼성전자가 돌아와. 그게 이게 콩짝이 돼야지 2,800을 다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내년에는 매출이 좀 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익이. 리포트,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걸 다시 리턴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고 네. 그게 안 될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3월 19일 날 20일 날 엔비디아에 다시 공급하는 게 까리까리하고 헷갈렸을 때가 3월 19일까지 주가거든요. 네. 3월 19일 주가가 72,800원인가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저 말씀드렸는데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2분기가 1분기 6조 6천이었는데 2분기 기대치가 5월 초만 하듯 8조 정도 시작했다가 최근에는요 9조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예측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러한 그 이익이 2분기 참 좋아지는 거는 반도체 때문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 뭐 4조 정도 이번 분기입니다. 네. 지금 5조 정도 나온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2분기 실적 예상보다 높게 최근 예측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네. 이건 똑같이 하이닉스 적용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HBM 나가는 거 어떻게 된다 그거 말고 네. 실적 자체 예측은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 2달 전보다. 실적만 보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 주가는 새로운 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새로운 거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아이몰 디램 가격이 예상이 10%인데 네. 상승률이 30% 올라간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근데 한 12, 3% 하려는 게 한 15% 돼서 네. 이익 수준이 8조가 아니고 9조다. 이 정도 가지고는 더 큰 이 모멘텀에 대한 실망을 이제 상쇄할 정도로는 단기적으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6월달, 7월달 사이에 될 수 있을지 1, 2개월 내에 된다고 낙관을 못하죠. 3개월 뒤에 될지 뭐 가을쯤 돼서 될지 알 도리는 없어요. 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전자가 덜 가면 하이닉스에 더 올라갈 수 있게 수급이. 네. 그렇죠? 그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25만 원, 6만 원까지 애널리스트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하이닉스 네. 따라갈까? 어저께 19만 8천 원 금요일 내려갔잖아요. 네. 20만 원 주가는 말이에요. 충분히 정당합니다. 지금 시점은 네. 올해 실적만 컨센서스가 한 20조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컨센서스가 아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한 뭐 얼마였나 한 4조 초반 정도였는데 네. 지금 5조, 6조도 나오거든요. 아까 D램에 대한 엔드에 대한 가격천만 삼성전자 올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쉽게 올라요. 네. 그래서 20조가 아니고 24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ROE가 20%한 초반 나와요. 네. ROE가 20조 초반에 가서 돈을 100원을 투자했을 때 20% 이상 벌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PBR로 할 때 북밸류에 대해서 프라이스는 2배 이상 주는 거죠. 네. 2배 주면은 그게 2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 근데 더 가느냐, 26만 원 가느냐는 것은 심플해요. 내년도 이익이 안 빠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애널리스트-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컨센서스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 올해 한 20조 아까 컨센서스잖아요. 네. 아까 24조도 최근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0조가 되면은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올해 숫자가 24조 되면 내년에 올라갈지 좀 까리까리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갈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온 거는 올해 실적을 24조까지 끌어올렸고 평균은 20조예요. 네. 오케이. 평균 20조 기준으로 내년이 24조가 내년 기대치예요. 올해 20조, 24조면 한 15%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북밸류 PBR 2배에서 더 올라가요. 아. 그렇게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23만 원, 24만 원, 22만 원, 2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초치는 건데 올해 한 20조, 24조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내년은 20조밖에 안 나올 수 있어. 아.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 ROE는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20조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SC, 리턴은 에퀴티니까 에퀴티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익이 남더라도 ROE는 올해보다는 내려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20몇 프로면 내년에 20몇 프로가 아니고 19%가 17%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만 바뀌었는데 ROE가 그렇지. 내려가는 거예요. ROE 내려가면은 북밸류 2배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내년에 북밸류가 높아지더라도 2배 넘다는 게 2배 안 되게 되면은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편할까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컨센서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신경을 쓸 텐데 한국에서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삼성전자가 잘 가주면 적당히 일로 갈 텐데 그러니까요. 삼성이 못 가니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더 밀어갈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은 이거 힘들고 그럼 이거 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캡터 네. 여기도 부담이 갈수록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네. 근데 그걸 다 머리를 쓰고 하는 게 기관 투자가들이 마이크론이 하나 더 있죠. 아. 마이크론을 살 수도 있죠. 네. 근데 마이크론은 북밸류가 3배예요. 네. 마이크론은 북밸류 3배라고. 네. 그러니까 엄청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30%인데 150% 가까이 되면 목이 찰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안 사고 엔비디아 살 수 있고 거긴 또 다른 수도 있죠. 퀄컴. 4월 말부터 지금 어저께까지 퀄컴이 가장 1등으로 올라갔다면서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네. 20몇 퀄컴 1등이래요. 걔네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 해가지고 코파일럿 PC라 해가지고 AI PC용에 얘네가 일반적인 X86 인텔 CPU 대신에 네. 얘네 칩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건 PC건 간에 그거를 이제 AI로 하는 데 있어갖고 더 저전력이 되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얘네 칩을 기반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트렌드에 AI 트렌드에 제대로 된 수혜주가 이거구나 네. 이런 개념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살 수도 있고 엔비디아 살 수도 있고 살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빈 공백을 찾아가서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만 가면은 주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무슨 뭐 효손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이 전력 관련되는 것도 AI의 부류에 그렇죠. 포함시킬 수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시가총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네. 이거를 부담스럽게 안 할 정도가 되려면은 금리 인하를 2번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하고 싶은데 그렇지. 투자를 하자니 좋은 종목들은 너무 올라간 상태라서 부담이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다른 걸 하다 보면 이스페타시스 네. 이런 거 나오고 오늘도 갑자기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지금 이런- 이오테크닉스 얘기 근데 좀 제가 해주세요. 오다고는 못했는데 네. 이오테크닉스에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그 걔네들이 그루빙 장비라고 했어요. 네. 레이저 그루빙. 웨이퍼에 레이저로 이걸 자르기 전에 네. 어디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그 가이던스를 주는 그 홈을 파는 중에 있거든요. 홈을 잘 파내야지 레이저가 타타타 가서 자른단 말이에요. 시침질하는 것처럼. 그렇지. 가이던스 주는 거. 그게 네. 그루빙 장비라는데요. 이것이 원래 잘하고 있는 게 일본의 그 시가총액 50조 되는 디스코예요. 네. 디스크 아니고 디스코. 디스코.
근데 이누수 나와도 디스코는 안 빠지던데. 다이싱, 웨이퍼 자르는 다이싱도 있고 자를 때 호문대로 가게끔 가이던스를 구멍을 파주는 장비 그루빙 장비가 있는데 네. 그루빙 장비에서 이제 일부 그 기관 어떤 그 기사에 하면은 일본의 디스코를 제쳤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게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작년 10월에 나온 거 아마 찾아보십시오. 그때 주가도 한번 갔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작년 11월인가 10월부터 이 회사 이거 한 건 하겠네. 네네네.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올해 1분기는 좀 지나게 되면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되는 게 아니죠. 누구 네. 관련되는 게 TSM.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헤매고 있을 때 관련되는 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TSMC 쪽에 뚫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게 하는 예상이 괜찮겠죠. 네.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30만 원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실적에서는 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맞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오테크닉스가 그 분야에서 누구죠? 디스코를 제친다면? 제치고 실제 1위가 규모가 된다면? 넘다면은 오늘 하루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은데 넘버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AI 관련되는 반도체, 네. AI 관련되는 모든 거, 전력전선, 네. AI 관련되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이 다 합한 AI 관련되는 거를 네. 제가 좀 쫄아서 28%. 그러면 미국 AI 관련된 게 한 16%. 16%? 네, 그렇게 됩니다. 거기 종목 아까 말씀해주신 네. 퀄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16%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퀄컴, 퀄컴, 또 하나 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룰루레몬. 장난입니다. 그렇죠. 지금 까리까리한데 네. 이거를 마이크론을 할까 했는데 마이크론 주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다른 거 하나를 고려 중인데 네. 브로드콤을 할지 네. 아니면 알파벳을 할지 생각 중입니다. 고민을 하는 이유가 온 어떤 디바이스 쪽으로 빨리 가면 브로드콤하고 그 퀄컴 또는 퀄컴을 더 많이 하는 네. 거라서 퀄컴하고 엔비디아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세이프하게 하면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습니다. 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네. 이렇게 합시다. 이게 한 10% 하고요. 온 디바이스 관련되는 거는 ETF라든지 아니면 퀄컴을 사든지. 온 디바이스 ETF는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네네. 온 디바이스 ETF 아니면 퀄컴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 전선, 신재생 이 여러 섞여 있는데 그건 한 3%, 3% 정도. 3% 이렇게 하면 16%될 것 같고 한국의 12%는 하이닉스 계통 9%. 근데 삼성전자가 더 빠지면 삼성전자 계통 관련되는 거 3%.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 전략에서 달라졌던 거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미국 주식이 현재 16%가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거. 네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라가 줄 텐데.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하가 안 된다. 네. 그럴 가능성도 제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 인상은 아니더라도 네.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또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스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률이 한 7, 8%만 무시할 텐데 네. 한 20%,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사실. 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삼성전자가 9월 달까지도 10월 달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주가는 2,600이 한 번 정도 위협스러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바텀은 한 2,560 정도 잡고요. 2,560. 상단은 제가 이게 2,700 한 40 정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2,740. 이게 10월 달 9월 넘어갈 때는 좀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9월까지 가시거리를 보고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9월까지 삼성에 돌아오냐 안 들어오냐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한 번이냐 제로냐 두 번이냐 따라 가지고 좋게 되면은 목표를 높일 것이고 지금의 관념이라면 그냥 이 정도 유지하고 박스권에서 가는 거. 화장품 미용 음식료 18%, 조선 방산주 16%. 네. 요걸 메인을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 기타 조금 있고 네. 현금 비중은 26%. 현금 비중 26%. AI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AI가 28%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완전 폭발적인 게 아니면 어떤 한 섹터 비중은 35% 이렇게는 안 올릴 거예요. 영어 한마디 여기 자막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영어 한마디. 예. Pursue your passions, take risks, foster meaningful connections, make a positive impact. 일부 연설 중에 한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한 6분 정도 연설하는데 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그 의미 있는 여러 사람의 관계를 더 많이 이루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주식할 때 이익을 추구해야죠. 그리고 또 위험을 감수해서 또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자기 뭐죠? 소스. 공부하는 건가? 소스. 아, 그렇게 또 하고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연설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아. AI가 한 겁니다. 진짜요? 지들이 뭘 한다고? 네. 6분 정도의 분량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이 대학에서 이게 아마 학교의 졸업식이었는지 아니면 새로 학기 시작하는 거기서 네. 한 건지 그 학생들 앞에서 AI가 안 봐서 모르지만 사진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형태를 해가지고 가운 비슷한 거 걸치고 그렇게 이런 말을 포함한 6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AI가 여러분 그때 확 다가왔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웬만큼 대충 똑똑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훈련받아서 산 거지만은 그럴싸하잖아요. 저보다 이런 훨씬.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본부장님이랑 같이 HB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지금 포트 전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까지 이야기를 장렬하게 브리핑 해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뷰를 주실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